사기 등의 범죄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돈 낭비할 필요 없이 혼자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게 고민이라면 이런 경우에만 변호사를 선임하십시오. 돈 받습니다. 수수료 없습니다. 채권자는 좋습니다. 채무자는 갚습니다. 돈 맡깁니다. 결과로 증명합니다. 지금 전화합니다. 모두 다 받습니다. 채권자 통장에 돈 이고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뉴스 기사를 보면 600만 원의 사기 피해를 당한 후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만 11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사기꾼들은 사기를 친 돈으로 부담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정작 사기를 당한 피해자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조차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일반인들 중에서 법률과 법리를 잘 파악하고 또 적용해서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렇다 보니 억울한 사기 피해 사실에 대한 고소장을 적어서 경찰서에 가도 이건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하셔야죠라는 차가운 대답만 듣거나 범죄 구성 요건이 안 된다면서 조사조차 하지 않고 각하를 시켜버리고 맙니다. 상대방이 돈이나 물건을 가져가고 나서 입금 약속을 어기고 또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잠수를 타버리면 보통 사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정말 많은 분들이 사기라고 판단을 해서 고소하는 사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래처인 상대방이 물건을 가지고 가서 결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과연 사기일까요? 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거래처가 경제 사정 등의 변화 및 악화로 인해서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사기죄의 판단 기준은 거래 당시 거래처가 물건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또는 고의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속여서 물건을 가져갔는지가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현재 상대방이 단순히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기 때문에 기소율은 20%도 채 되지 않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피고소인들은 무혐의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고소를 당한 상대방이 무혐의로 나오게 되면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죠. 보통 그렇게 되면 돈을 줘야 될 상대방은 열받아서 네 돈은 절대로 안 갚아준다고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는 내가 만약 갚아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돈 줄 거 다 주고 또 내가 할 거 다 하고 나서 죽기 전에 갚아준다며 사람을 미치게 만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확실하게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하지만 돈이 넘쳐난다면 모든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하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사건과 반대로 변호사가 꼭 필요한 사건을 한번 알아보시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시청을 하시면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형사사건에서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단순 폭행 및 절도, 그리고 스토킹 범죄와 주거 침입죄 등이 있겠죠. 이런 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 사실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또 주변의 증인이나 또 CCTV 등의 영상을 쉽게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명확하고 또 법리가 단순하면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간단하게 검찰에 송치 후 기소가 되겠죠. 쉽게 말해 변호사분이 특별하게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주식 및 코인 사기, 또 보이스피싱 사기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최소 수십 수백 명이 비슷한 방식으로 사기를 당하고 또 수많은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어차피 많은 사건들이 병합되고 또 경찰에서 집중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굳이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방송 초반 뉴스 기사의 내용처럼 몇백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많은 돈을 써가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청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피해를 당해서 너무 열받고 또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결국 많은 변호사 비용만 날렸다면서 후회를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되는 상황은 대표적으로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입니다.
사기 사건 같은 경우 기소율이 20%도 채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보여주듯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범죄를 성립시키기 힘든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중 첫 번째는 재고소를 하는 경우겠죠. 예를 들어 경찰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무혐의 처리된 상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마음에 안 들고 또 일처리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재고소를 한다면 경찰 수사 규칙에 따라 거의 100% 반려를 시켜버리거나 각하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혹시 재고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사님과 면담을 해서 정확한 법리를 상담받고 또 범죄 구성 및 추가 범죄 혐의 등에 대해서 논의 후에 전략적으로 고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과 오랜 기간 거래 관계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넘어간 돈들 중에 투자금, 대여금, 또 사기 피해 금액 등 상당 기간에 걸쳐 복잡한 명목의 돈들이 섞여 있는 경우겠죠. 고소장에 대충 전체 금액에 대해서 전부 사기 피해 금액이라고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버리면 수사 절차가 길어지고 또 정확한 피해를 산정하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범죄 행위가 일어난 시간순에 따라서 증거를 수집하고 또 조합을 해서 고소장에 배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법리에 해당하는 판례를 찾아내고 또 피해 사실을 정리해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복잡하게 사건이 얽혀있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면 담당 경찰관이 수사를 하면서 애매할 때 이 의견서를 참고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또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만한 합의를 위해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사기 피해도 그렇겠지만 특히 폭행 피해 또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정말 가해자가 죽도록 믿고 꼴도 보기 싫을 겁니다. 가해자가 죽을 때까지 평생 깜빵에서 썩으면 좋겠지만 또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범죄 피해로 인해서 발생한 병원비나 또 일을 못한 피해 보상 등을 받아내는 것도 현실적인 과제겠죠.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와서 합의를 보려고 하거나 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찾아가서 합의를 하는 것은 감정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서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죠.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 병원비와 각종 치료비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 즉 위자료를 얼마를 달라고 해야 될지 그 금액을 산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은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주게 되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같이 가준다면 수사 절차 전 과정에서 정말 든든하고 또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 들 겁니다. 직접 고소를 하는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경찰서 또 법원이나 검찰 이런 곳에 막상 가려고 하면 떨리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그럴 때 변호사와 경찰서에 같이 가면 변호사가 옆에서 수사관이 무엇을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지 확인을 하고 또 신속하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경찰 조사에서 떨지 않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도를 하게 되죠. 경찰 조사 시에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진술이 끝나고 조서에 적힌 내용을 검토해서 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정정을 요구해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고소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저렴하다는 이유로 고소장 작성만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닌 사건 전반에 대해서 의뢰를 하는 것이 좋겠죠. 참고로 사기사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경찰 조사를 한번 받아보고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때 가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죠. 자, 하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워버리거나 또 일이 한번 제대로 꼬여버리면 대법관 할아버지가 와도 다시 뒤집는 것이 힘들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지만 형사사건에 사용된 변호사 비용은 법적으로 청구가 불가하죠. 형사소송의 주체는 국가, 즉 검사와 피고인의 구조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필요에 의해서 법률 서비스를 받은 비용은 피고인에게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으로 피고소인을 최대한 압박하면 감형을 받기 위해서라도 합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청구를 해서 받아내면 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 가해자의 자발적 합의가 핵심 사항이죠. 만약 가해자와 피해 금액 및 위자료 등의 합의 금액을 산정하고 또 최종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무조건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문구를 추가해서 기재를 하십시오. 그럼 합의 내용 1에는 고소인이 본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2. 가해자는 합의금이 과다하거나 또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고소인에게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3. 본 합의는 양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체결한 것이며 어떠한 강요나 협박 또 기망 등의 불공정한 사정은 전혀 없었음을 상호 확인한다. 이렇게 작성을 하면 완벽합니다. 자, 오늘 각종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변호사를 굳이 선임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또 반대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은 경우를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나와 내 주변에 형사적인 문제가 한 번씩은 일어나곤 하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하나씩 증거를 찾고 또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분명 여러분의 피해는 복구가 될 것입니다. 특히 범죄 행위에 대한 금전적인 피해는 100% 받아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돈도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